네, 안녕하세요. 민코는 윤준호입니다. 자, 6월 평가원 치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제가 가르쳤던 내용들에서만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뭐 1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를 들어서 그냥 편입과 명시적 비용만 잘 적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됐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20번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20번 문제도 제가 재작년도 수능 문제 있잖아요. 그거에서 예를 들어서 뭐 x분의 1이 하락하면 x-1분의 1이 상승한다.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고난도 배에서 작년에 했던 거긴 한데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이윤에 대한 정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수입액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적용할 수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제 개념 강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1번부터 볼게요. 자, 국민경제 순환 나타낸 것이다가 나오는데요. 법인세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업이 될 것이겠고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가계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기업과 가계가 나온다라고 친다면 가계에서 실물이 흘러 들어가는 이쪽이 요소가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실물이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이제 생산 물시장이다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1번부터 바로 보시면은요. A는 효용국대화를 추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가계가 효용국대화를 추구하고요. 생산활동의 주체는 기업이 될 겁니다. 3번이 정답인데요. 자, 우리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의료용 장비를 구매하는 건 소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을 구매한 것이라고 제가 개념 강의나 기출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병원이 의료용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바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 자본의 구매다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표현이 정확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나시장은 생산 물시장이 될 것이겠고 마지막 판매 수입이라는 것은 기업이 물시장에서 받아들인 이쪽이다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1번이었고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이것도 뭐 되게 쉽죠? 여러분들 계획 경제의 특징이다 그랬으니까 정부가 일단 경제 문제는 발생하고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은 중시하지 않고요. 그 다음 정부의 명령이죠.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얘네 셋을 동시에 완료시키는 것은 값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은요. 일단은 지금 변동 전후에 대해서 균형으로 잡아주시면은요. 수요량은 공급량이 같아지는 지점에 우리가 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변동 전의 경우는 이렇게 그려진다가 될 것인데요. 보세요. 자, 일단은 얘가요. 수요량 공급량 20이라 그랬으니까 20이 될 것이겠고 여기는 얼마가 될 것이냐면 가격 5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가 될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수요량과 공급량은 똑같죠. 20으로 똑같고요. 가격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변동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캐치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은 증가했고요. 수요는 감소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가 균형이 될 것이고 여기서 4라는 가격에 결정이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번 X의 수요는 감소했죠. 감소했다는 것이고요. 균형 가격은 다운됐습니다. 3번 균형 거래량은 일정하고요. 4번 균형에서의 판매 수입은 $20 감소했다 그랬는데 판매 수입은 요 균형점에서 요거가 되겠죠. 네, 여기 원래 얼마였죠? 100이었다가 될 것인데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100이다가 될 것인데 4에서 20이 될 것이니까요. 80이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1로 빠졌다가 될 것이니까 요만큼이 빠졌죠? 네, 그래서 요만큼이 $20 감소했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변동전 가격이 $6일 때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6는 여기 있죠? 그렇죠?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한다. 초과 공급이기 때문에 빨간색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어려운 거 아니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시면은요.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자가 중고차를 판단할 때 1200만 원과 400만 원의 지불 요인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알 수가 없으니까 절반 가격을 제시했다가 될 것이니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난 사례이다가 될 것이겠고요. 중고차는 당연히 배제성이 있죠. 네, 공공문제가 왜 튀어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니은번은 헛소리고요. 디귿번이 포인트인데요. 자, 중고차의 사고 이력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는 니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확한 표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요거는 문제 자체가 그냥 제가 봤을 때 일종의 복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올해 수능이나 9월 평가원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요와 관련된 문제가 저번처럼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현재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증가했다가 되는데, 소비 또는 생산활동 중에 하나의 측면에 여유가 발생했다고 그랬으니까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뭘 시행했다가 될 것이니까, 하나의 주체에게 세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했다 할 것이니까 일단은 수요가 증가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왜 증가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말은요, 일단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애초에 사회적 편익이었고 여기는 시장 편익이었다, 사적 편익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니 여기서 이쪽으로 우리가 이동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판단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뭘 지급하면 된다?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라 보이고요. 그래서 1번, 사회적 편익이 시장 편익보다 높으니까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했고 소비 측면에서 외부 발생해 2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X 생산의 사회적 비용이 좀 크다 그랬는데요. 비용은 차이가 없죠. 그렇죠? 비용은 차이가 없을 거라 보이고요. 4번, 정부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5번도 헛소리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대학 과정을 약간 차용한다라고 친다면 우리가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얘 균형 거래량 있죠? 이 균형 거래량을 이쪽으로 맞춰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Q0에서 Q스타로 가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공급을 증가시켜도 상관없기는 해요,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이렇게 증가시켜서 해결은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5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수능 시험장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라고 본다면 정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장과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올려서 일로 올렸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로 뭐 크게 함의가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일단 얘는요, 여러분들 고용률이라는 건데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였죠? 오쿤의 법칙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뭐 암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고용률은 무엇과 반대죠? 실업률과 반대예요. 자, 고용률과 실업률은 거꾸로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실업률은 뭐랑 반대죠? 경제 성장률과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고용률과 경제 성장률은 양의 방향으로 같이 간다는 내용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겠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점에서 A로 간다라는 말은요, 물가는 상승하고 고용률은 다운됐으니까, 고용률이 다운됐다는 말은 경제 성장률이 다운됐다는 말이니까 경제가 다운됐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우리가 이와 같은 총수요 총공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께서 물가는 상승하되 GDP는 감소하는 이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B번의 경우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인데, B번의 경우는 물가는 상승하고 고용 상승했으니까 이렇게 AD 곡선은 이쪽으로 이동한 케이스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의 경우는요, C번의 경우는요,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인데요. 자, 근데 C번의 경우는 물가는 다운됐고 고용률도 다운됐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케이스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1번부터 바로 보시면은요, 소비 지출의 증가는 A의 요인이다 그랬는데 소비 지출의 증가는 B의 요인이다. 이게 정답이겠죠. 소비의 증가니까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하락은 B의 요인이다 그랬는데 원자재 가격 하락은 A의 요인이 될 겁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은 이쪽으로 가는 요인이 될 겁니다. 이쪽이 아니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가 총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아니고 틀렸죠? 없죠? 그 다음에 3번 통화량 감소는 C의 요인이다. 이게 정답이죠. 왜냐면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우리가 통화 공급이 감소해서 이자율이 상승하죠. 투자가 감소하죠. 투자가 감소하니까 AD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4번은 좀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4번은 여러분들 기업의 재고는요.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실질 GDP잖아요. 그렇죠? 이 Y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당연한 말이지만 Y가 이쪽으로 간다라고 치면 경기가 호황이죠. 경기가 호황이면 여러분 소비를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가 재고가 감소할 겁니다. 여기까지 해주세요. 반대로 이와 같이 불황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지 어떻게 되든지 이런 케이스든지 간에 해가지고 우리가 경기가 불황이다라고 하신다면 재고는 오히려 증가할 겁니다. 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은 틀렸고요. 5번의 경우 A와 달리 C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A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서문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가 6번 문제였고요. 7번 되게 쉽죠? 물가가 상승했다가 나오게 되니까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3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가 뭐죠? 통화정책이에요, 통화정책. 네, 그래서 일단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죠. 거꾸로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2번,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니까 빌린 사람이 유리하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념각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니은의 수단에는 세율 인상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물가가 상승하니까 물가를 백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AD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한 상황인데 이게 리턴 해주셔야 된다는 상황이 될 것이니까 세율 인상은 정확하죠. 하지만 통화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가 될 겁니다. 4번 국공채 매각이 될 것이겠죠. 국공채를 매각을 하셔야 시중에 통화량이 흡수가 되니까 이게 이쪽으로 간다가 될 것이겠고요. 까지 해주세요. 맞아요. 5번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을 축소를 해야겠죠. 그렇죠. 확대하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일단은 수요와 공급이 나오는데 균형을 잡아볼게요. 여기가 되겠죠? 네, 균형 여기가 될 것이겠고요. 수요량,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이 균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린다라고 친다면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여기서 0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10이라 보시면 공급량이 0이거든요. 자, 그러면 가격이 10이라 보시면 여기가 되겠죠. 가격이 10이라 보시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공급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수요량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70이라는 가격에서 이렇게 내려간다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균형 가격은 얼마가 될 것이냐? 바로 40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겠고요. 60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네, 그러면 1번 가격 50달러일 때 40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했는데 50개일 때는 공급량이 많죠. 네, 초과 공급이 될 것이겠고 그때 개수는 40개가 된다는 게 맞습니다. 2번 20달러에 30달러 상승할 때 여기 상승했죠. 네, 상승하면 초과 수요가 80개에서 40개로 축소돼요. 네, 그러니까 초과 공급은 감소한다는 표현은 틀렸다가 될 겁니다. 초과 수요가 감소한다는 표현이 될 것이겠고요. 3번 균형의 소비자에게 물어봤는데 여기 물어봤죠. 여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으니까요. 계산해 보시면은 여기가 30이 되고요. 여기 60이 되니까 여기는 900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나누기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균형에서의 총잉여는 생산량의 2배이다. 이게 정답이죠.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균형에서의 총잉여는 이 전체 면적이 될 것인데요. 이 전체 면적은 지금 삼각형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밑변이 있는데요. 높이가 이만큼인데 여기 30이 30이죠. 네, 밑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똑같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2배라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 30이니까 얘가 똑같이 높이가 되니까 이 길이가 일치하니까 이 삼각형 넓이가 같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 5번의 경우 60달러에서 실효성 있는 규제 정책이 실시될 경우 시장 거래량은 100개라고 했는데요. 60개 여기가 되겠죠? 네, 그럼 여기가 될 겁니다. 균형 거래량. 그렇죠. 여기가 100개죠. 그렇죠. 여기가 100개인데요. 100개가 아니라 20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 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때의 여기가 된다. 네, 20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8번 문제였고요. 자, 9번도 뭐 너무 쉽죠. 네, 일단 보시면은 지금 A와 B가 나와 있는데 수익성이 큰 게 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식이 될 것이겠고요. 주식은 이제 B가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예금이 될 것이겠고 예금의 경우는 A가 될 겁니다. 네, 끝났어요. A는 주주로서의 지위는 B가 될 것이겠고요. 만기가 있는 건 예금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정기 예금은 만기가 있어요. 하지만 요구불 예금은 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으니까 요구불 예금을 물어봤으니까 만기가 있는 상품은 둘 다 없다가 될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3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상품은 채권이죠. 채권. 그렇죠. 채권일 것이겠고요. 4번 현금화가 용이한 구매상품 원하는 사람은 A보다 B를 선호한다 그랬는데 유동성이 큰 게 현금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4번입니다. 유동성이 큰 게 현금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큰 것이 요놈이죠. 예금이 될 겁니다. 5번이 정답인데요. 예금자가 보호제도는 예금에만 적용되죠. 네,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간단하니까 유노할게요.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10번은요. 여러분 문제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거 좀 시험장 가면 좀 저렇겠는데?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포인트는 월납입액이고요. 월납입액 1년 약정이니까요. 일단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멤버십의 가입 편익은 그렇죠. 편익은 할인받은 총액이 될 것이겠고요. 명시적 비용은 연간 총 납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편익과 명시적 비용을 쓸 건데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월 납입이 10,000원이 될 것이니까 1년 약정이면 120,000원이 들거든요. 네, 이 월 납입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명시적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 곱하기 12 해서 30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뭐가 될 것이냐 월 연 납입액이 될 것이겠고요. 연 납입액 12만과 연 납입액 30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할인율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개당 1만원짜리인데요. 20% 할인됐으니까 개당 2,000원이 할인될 것이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당 3,000원이 할인된다는 걸 쓰고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본다라고 친다면 1번과 2번을 괄호 풀어볼게요. 자, 기억이 100개일 경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현재 개당 2,000원인데 100개를 할인받았으니까 얼마 할인받는 거죠? 20만원 할인받는 거죠. 그러니까 편익, 명시, 이익, 암묵, 순편익 이따 시험 써보고요. 실제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께서는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이 둘은 이렇게 크로스 하시면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라 보이고요. 일단 편익의 경우 얼마가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편익의 경우는 여기 써있듯이 할인받은 총액이 될 것이니까 100개를 했다라고 하시면 20만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0만이 될 것이겠고요. A 유형이 되겠죠. B 유형의 경우는 3,000원에 몇 개가 될 것이니까 우리가 3,000원에 100개가 될 것이니까 30만이 될 겁니다. 명시적 비용은 월 납입, 연 납입이 될 것이니까 12만이고요. 여기는 30만이 되겠죠. 여기는 제로가 나오고 8만이 나옵니다. 1로 가고 1로 간다 되니까 0과 8만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순편익이 마이너스 8만, 여기는 순편익이 8만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신다라고 친다면, 그렇죠? 자, 100개일 경우 B 유형에 따른 편익과 명시적 비용은 같다. 네, 같네요. 네, 당연한 말이죠.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기억이 100개일 경우 A 유형, B 유형, 기회비용은 누가 더 크냐가 될 것인데 기회비용은 명시 플러스 암묵이죠. A 유형은 12만원이 나오고요. B 유형은 30만 플러스 8만이니까 38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B 유형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디귿번 보시면은요. 디귿 리을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A와 B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라고 친다면 일단은 A의 경우는 뭐예요? 지금 100개일 경우 200개일 경우 비교를 했으니까 200개일 경우 비교하셔야 되겠죠. 일단 편익이라는 것은 얼마나 할인 받았느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개당 2,000원짜리잖아요. 개당 2,000원짜리를 200개 할인 받았으니까 40만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겠죠? 우리가 3,000원짜리를 3,000원짜리 200개 할인 받아서 60만원이 되겠죠. 명시적 비용은 똑같죠? 내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0을 뺄 걸 그랬다.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이익의 경우는 빼시면 되니까 28만 나올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0만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크로스 하신다라고 친다면 30만이 나오게 되고요. 28만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만이 나오게 되고요. 2만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신다라고 친다면 디귿번 A 유형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자, A 유형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얼마가 되죠? 30만이 됩니다. 그렇죠? 100개일 때보다 200개일 때가 크다 그랬으니까 A일 때는 0이잖아요. 그렇죠? 0이 될 것이니까 100개일 경우보다 200개일 경우 크다. 이거 뭐 당연한 말일 것이겠고요. 정답에 기억 디귿이 될 것이겠고, 마지막 리을번의 경우 200개일 경우 누가 더 합리적이냐? 얘가 더 크죠? 그렇죠?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크죠? 네, 그러니까 B가 더 합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글씨가 삐뚤삐뚤하네요. 네. 까지가 10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도 이거 제가 말씀드린 공식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게 나오면은요, 고용률은요, 취업률 곱하기 경제활동 참가율이다. 요 공식, 고는 취경. 제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업률이 25%니까 취업률은 75%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럼 취업률 75%가 되고요. 여기서는 1 마이너스 니은이 취업률이 되고요. 여기는 90%가 됩니다. 1 마이너스 니 냅둘게요. 자, 그러면 고는 취경에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고용률은 얼마죠? 현재 인구가 1000명인데 취업자가 나와 있잖아요. 밑에다 써볼게요. 네, 고용률이라고 친다면 얘는 60%가 될 것이겠고요. 그렇죠? 얘도 60%가 될 것이겠고요. 이 말 이해돼요? 1000분의 600이죠. 그 다음에 얘는 1000분의 디귿이니까 일단 냅둬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고는 취경이라는 이 공식을 쓰신다라고 친다면, 그렇죠? 자, 우리가 일단은 T년부터 풀어볼게요. T년의 경우는 일단은 고용률의 경우가 60%죠. 네, 60%가 될 것이고요. 취업률의 경우는 얼마죠? 75%가 될 겁니다. 자동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75분의 60이 나오겠죠? 글씨 왜 이러네. 여기까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요 값이 바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나눠주시면은 5분의 4죠. 네, 80%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기억은 80%가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의 T 플러스 1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용률이 안 나왔죠, 여기는. 나왔죠, 60%라고. 그쵸? 근데 뭐가 안 나왔죠? 취업률이 안 나왔죠? 똑같아요. 1 마이너스 니은 써주시고요. 경제활동 참가율 나와 있네요. 75%가 될 겁니다.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75분의 60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얘도 80% 나오죠? 그러니까 니은은 얼마가 나온다? 20%가 나온다가 될 겁니다. 니은은 20%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의 경우는 고는 취경 그대로 쓰시면은요, 우리가 고는 취경이니까 90%와 80%의 곱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죠? 72%가 나옵니다. 고용률 72%가 나왔고요. 그렇죠? 자, 그럼 고용 72%니까 1000명 중에 72%니까 아니 1000명 중에 지금 현재 고용률이 72%니까 720명이 취업자일 수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720명이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끝났습니다. 네, 뭐가 더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번 기억은 70이다. 얼마예요? 80이죠. 니은은 20이고요. 3번 디귿은 T 플러스 1년의 경제활동 인구보다 많다 그랬는데 디귿이 뭐예요? 720명이죠. T 플러스 1년의 경제활동 인구는 얼마예요? 75니까 750명이 될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750명이 될 것이겠고요. 4번 고용률이 왜 제일 높죠? 당연히 될 것이겠고, 5번 비경제활동 인구의 경우는 어차피 15세가 1000명이니까 얘에서 똑같이 가죠? 얘는 감소했죠. 그러니까 T 플러스 2년은 감소했단 말이 맞는데 T 플러스 1년은 감소했단 말이 틀렸죠. 네, 일정하다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공식만 잘 기억하셔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일단 얘도요, 우리가 실지분의 명지가 GDP 디플레이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경제 성장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실질 GDP를 보시면 되죠. 네, 500에서 550까지 10% 증가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0%가 증가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10%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10%가 될 것이겠고요. 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남원의 경우 어떻게 되겠죠? 물가 상승률을 물어봤는데요.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일단은 실지분의 명지가 얼마죠? 100이 될 겁니다.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예분의 얘는 얼마죠? 55분의 66이 되겠죠. 자, 그럼 55분의 66이 되니까 나누면 11분의 아니지 5분의 6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20이 되겠죠. 계산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 문제가 참 말씀드리면 계산은 좀 지저분합니다. 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120이 나올 것이겠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20%가 증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맞는 표현이 될 것이겠고요. 마지막 디귿번 T 플러스 1년과 2년의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같은 경우 A를 구하시오가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 상승률이 같은 경우니까요. 여기 20%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얼마가 증가해야 되죠? 20%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렇죠? 120에 20% 얼마죠? 144가 돼요. 이 계산이 지저분한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50이 나오네. 자, 550분의 A가 144다 곱하기 100 했을 때 요걸 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A 값을 유추해 주셔야 되는데 A 값은 넘어가시면은 144에다가 55를 곱하시면 됩니다. 답은 792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A는 792가 나와요. 네, 그래서 792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제가 봤을 때 사실 이거 근사치를 풀게 냈어야 되는데 아직 평가원이다 보니까 이게 좀 교수님들이 좀 정교하게 출제한 건 아니라서 뭐 이런 좀 쓸데없는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A가 792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번 각국의 경제는 전년 비해 상승했다가 될 것이니까요. 얘는 상승했죠. 경제가 성장하였다는 말은 실질 GDP를 보시면 됩니다. 얘는 똑같죠. 네, 그러니까 기업번호 틀렸다가 될 것이겠고요. 니은번은 맞죠. 네, GDP 디플레이트의 경우는 T년 대비 T 플러스 1년에 상승하였다. 맞는 말이 될 것이겠고요. 디귿번 가와 나의 값은 다르죠. 네, 다르다 될 것이겠고 다의 8%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번 되게 쉽죠? 네. 상품 수출 빼기 수입이 경상수지의 몇억 달러 흑자가 될 것이니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상품 수지가 1000억 달러 흑자니까 5000 빼기 나가 1000이 나오니까 나는 4000 나올 겁니다. 이거 뭐 너무 쉽죠?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4000이니까 상품 1000억 달러 흑자가 될 것이겠고요. 상품 수입 1000억 흑자, 서비스 100억 적자, 본원 40 흑자, 이전 60 적자. 요거 다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나요? 계산이 안 되네. 880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가의 경우는 880이 되겠죠. 네, 1번 정답이고요. 2번 틀렸고요. 3번 주식 거래액은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거래액이라는 것은 어디에 포함된다? 금융계정에 포함된다. 이 정도 알고 가셔야 돼요. 금융계정이 시험 문제에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주식 거래액이 금융계정이다.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4번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니은에 포함된다고 그랬는데요. 니은의 경우는 이전선수 수지가 될 것이니까 얘는 서비스 수지가 되겠죠. 네, 4번 틀렸고요. 5번 얘는 어떻게 되겠죠? 자, 흑자니까요. 흑자죠, 흑자. 흑자는 어떻게 한번 논리 생각해 볼까요? 외화 공급이 증가하죠. 그렇죠? 외화 공급이 증가하니까 환율이 하락하죠. 환율이 하락하니까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죠. 각 통화의 가치는 상승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번. 자, 일단 얘도요. 일단은 A의 원리금이 나오는데 지금 원리금이 지금 110에서 깔끔하잖아요, 숫자가. 그렇죠? 자, 130이 나오죠. 일단 이자는 10%라는 거 바로 캐치가 가능하겠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100만 원을 1년 묶였더니 110이 됐다. 그렇죠? 110이 됐다. 이자는 10%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겠고요. 뭐 어려운 거 아니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10%인데 얘는 이자가 붙었으면 숫자가 더럽겠죠. 근데 숫자 깔끔하죠. 달리라고 유추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달린데 얼마냐? 110이고 우리가 100의 10%니까 여기 120이고 100의 10%니까 10% 더해서 13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복리가 되겠죠. 아래 거는 110의 10%니까 121 될 것이겠고 얘는 133.1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래서 일단 1번부터 보시면은요. A는 나가 반대죠. 그렇죠. A가 달리 B가 복리입니다. 이자율은 똑같고요. 기업과 니은은 다르고요.
그렇죠? 따라오세요. 4번 니은에서 디귿의 증가율은 10%보다 크다 그랬는데 니은에서 디귿의 증가율이 정확하게 10%입니다. 네, 크다가 아니에요. 5번의 경우가 정답인데요. A와 달리 B는 매년 발생한 이자 증가율이 양의 값이다. 여러분 처음 보고 좀 이게 헷갈릴 수가 있긴 한데 B는 매년 발생한 이자의 증가율이 양의 값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A는요, 이자의 증가율이 얼마죠? 제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매년 발생한 이자의 증가율이 제로가 돼요. 왜냐면 매년 발생한 이자가 얼마죠? 10입니다. 10. 그러니까 10, 10이니까 증가율이 제로죠. 하지만 요 이자는 얼마가 되죠? 10, 11, 13.31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자의 증가율이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숫자가 맞는지 나도 잘 모르겠긴 한데 지금 121에 10을 해볼까요? 네, 계산을 해와가지고 네, 역시 맞네요. 외웠어요 저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번 항상 그래프 풀죠. 네,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잘 보시면은요, 일단은 교역 전 생산량과 교역 후 소비량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교역 전 갑국은 X제 한 개당 Y제 두 개가 나온다. 얘는 한 개당 한 개다. 기울기가 1과 2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갑국부터 그려볼게요. 자, 일단 갑국은 이렇게 될 것이겠고요. 을국은 이렇게 될 것인데, 자, 갑국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자, 기울기가 2죠. 네,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을국의 경우는 길이가 1이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길이가 1이고요. 2고요. 얘는 길이가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교역 전 생산량을 바탕으로 절편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얘는 여기가 될 것이니까요. 얘는 10과 2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것분의 이거니까요. 얘가 지금 2가 될 것이니까 10분의 20이니까 40 나오고 20 나온다는 걸 바로 캐치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이니까요. 15, 15죠? 네. (30) 나오고 30 나온다는 거 바로 캐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역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가 되는데요. 교역을 한다라고 치면은 얘는 완만해지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y제 특화했으니까요. 이렇게 될 것이겠고요. x제 특화했죠.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신다라고 친다면 일단은 갑국의 교역 후 소비량 기역과 24가 될 것이니까 요 점에 뭐가 있다? 기역, 24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겠고요. 요 점에는 얼마가 있다? 18, 니은이 있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총량만 구하셔서 기역, 니은을 구해주시면 되니까요. 갑국은 일단 40개의 y제 생산했는데 24개와 니은만큼이 분배가 된 거죠. 네, 얘는 16이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을국의 경우는 30개 x제를 생산했죠. 근데 18과 기역이 될 것이니까 12가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역은 12, 니은은 16이다. 이거 구해내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기울기까지 구해보신다라고 쓴다면 얘는 12분의 16이니까 얼마가 되겠죠? 델타 다시가 12분의 16이다. 그래서 얘는 3분의 4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자, 1번부터 알아볼게요. 을국은 x제죠. 그렇죠? 을국 x제가 될 것이겠고, 최대 생산 가능량 갑국은 20개 여기죠. 을국은 30개 여기가 되겠죠. 3번 기역과 니은이 바뀌었네요. 4번 교환 비율은 3분의 4니까 3대 4예요. 헷갈리시면 4대 3이에요. 3대 4예요. 3대 4.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따라오세요. 네, 1대 3분의 4니까요. 3 곱하시면 3대 4가 나와요. 네, 한마디로 여기가 분모, 여기가 분자라 보시면 됩니다. 항상 강조했죠 제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3대 4가 될 것이겠고요. 맞아, 5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5번 잘 보시면은요, 무슨 말이냐면 갑국이요, 일단은 y제를 특화하잖아요. 그쵸? 이 말이 이해돼요? 정확하게 판단해 볼게요. 자, 잘 보시면 갑국이 y제를 특화하는데요, y제를 한 개를 줬어요. 그쵸? 그러면 x제 몇 개가 들어오죠? 2분의 1개가 들어옵니다. 이 말 이해돼요? 기울기가 2잖아요. 그렇죠? 기울기가 2니까 x 한 개당 y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y 한 개당 x 2분의 1개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제가 개념학기 때 말씀드렸거든요.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건 y제 한 개당 x 2분의 1개만큼의 이득을 얻고 있었어요. 이득이 아니라 그냥 교환을 한 거죠. 그런데 얼마를 얻죠? 이만큼을 얻습니다. 교육을 한다라고 친다면.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얻는다라고 쳤을 때 이 금액, 이 개수가 얼마냐가 되는데요.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역수 취하면 4분의 3이잖아요. 여기가 4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일단 갑구군요. yj 한 개를 줬을 때 자급자족한다라고 치면 2분의 1개만큼 얻었었는데 교역을 한다라고 치면 4분의 3개를 얻죠.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나오죠? 네, 4분의 1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분의 1이에요. 까지 해되세요?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디에서 xj를 yj를 줬을 때 xj 얼마 이득이냐 물어봤으니까 기울기를 거꾸로 보셔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이거 뭐 되게 쉽죠? 네, 일단 보시면은 xj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잘 보시면은 일단은 수요가 변동하잖아요. 뭐 연관제의 경우는 그렇죠. 근데 보시면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는 증가했을 것이겠고요. 가격이 균형 거래량은 다운됐으니까 수요는 감소했을 겁니다. xj 가격 상승이라고 그랬으니까 대양 보험. 자, xj 가격 상승이니까 요놈은 뭐가 되겠죠? 대체제가 될 것이겠고요. 요놈은 보완제가 되겠죠. 네. 끝. 네, 1번 정답이고요. 니은번 zj 수요 곡선은 y 이렇게 이동했다. 또 맞죠? 네. 디귿번 일단 소요가 증가했으니까요. 균형 거래량이 커졌겠죠. 200개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요. 이건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균형 가격이 30%나 작겠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따라오세요. 네, 이해되죠,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Z의 경우는 수요 감소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가격도 다운되고 거래량도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이 문제 잘 냈어요. 네, 이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수입액의 개념 정의만 제대로 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 제가 개념 강의 때 말씀드렸죠. 관세의 크기는 수입액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이해되세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얘를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근데 유효평가가 나오긴 했는데, 자, 국제가격 10달러죠, 여러분들. 자, 10달러가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얘가 10달러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국내 소비량이 40개니까 여기가 40개가 되겠죠. 자, 수입액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수입액은 요 놈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수입액 요 놈이니까 10이고요. 따라오세요. 여기가 얼마가 되겠죠? 30이 될 겁니다. 10이 될 거예요. 까지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면적이 300이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가 30이라는 건 바로 캐치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관세를 딱 부과했는데 관세를 부과한 순간 15로 올라가죠. 그렇죠? 맞죠? 네, 10으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10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인데요. 요게 수입액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 요거는 수입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관세의 큰 수입액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릴까봐 평가하면서 그냥 아예 줘버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은 수입액이 150이 되니까요. 국내 소비량이 30인데 이 면적이 얼마니까? 이 면적이 150이니까. 그렇죠? 10 곱하기 15가 돼야겠죠. 여기가 15니까 얼마니 이게? 15가 되겠죠. 그렇죠? 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요 크기가 15가 되고요. 여기가 10이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답이에요. 네, 1번 튀기의 수입량은 40 빼기 10이니까 30개가 될 것이겠고요. 2번 판매 수입은 얼마가 되느냐 하라 그랬는데 판매 수입은 국내 생산자니까 여기가 되겠죠. 네, 10 곱하기 10이니까 100 될 겁니다. 3번 T 플러스 1개 국내 생산량은 15개가 될 거예요. 20개 아닙니다. 네, 15개예요. 관세 수입 여기가 되겠죠. 15 곱하기 5니까 75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소비자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소비자행위를 다 구할 필요 없고 차익만 구하시면 되죠. 요 면적이 소비자행위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얘는 5가 되고요. 얘는 30이 되고요. 얘는 4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70에다가 35 곱하기 35죠. 그렇죠? 35에다 5 곱하기 175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30 더하기 40 나누기 2 곱하기 5 해서 175달러 차이가 난다는 거 맞습니다. 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18번도 워낙 쉬운 문제니까요. 일단 보시면은 환율 문제인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네,
달러화 대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네, 원화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겠고요. 2번, 미국산 원자재에 대한 한국의 수입 부담은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미국산 원자재에 대한 한국의 수입 부담은 감소하겠죠.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달러가 싸졌죠. 그러니까 한국의 수입 부담은 감소한다는 말을 하실 겁니다. 3번,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수출품 가격이 낮아진다. 이게 정답이죠. 왜죠? 우리가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은 원화의 가치가 올랐단 말이 되겠죠. 미국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 원화가 비싸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팔 때 우리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3번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한국에서 미국 채권의 구입 증가는 기억의 요인이다 라고 그랬는데요. 기억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의 감소죠. 자, 한국에서 미국 채권의 구입 감소가 기억의 요인이 될 것이겠고요. 그렇죠? 달러가 덜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미국인의 한국 여행 감소는 공급의 증가 요인이 아니라 감소 요인이 될 겁니다. 네, 공급의 감소 요인이에요. 네, 이라고 될 것 같고요. 19번, 이것도 이제 고난도 백지에 나왔던 문제인데 올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풀겠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작년에 풀었던 문제인데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은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고난도 백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총 생산 비용이라는 것은 중간재와 임금의 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임금, 이자, 지대, 그렇죠? 그 다음 플러스 중간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생산 비용이라는 것은 임금, 이자, 지대, 중간재 이 네 가지를 더한 놈인데요. 문제에서는 이자, 지대가 없기 때문에 임금, 중간재가 총 생산 비용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자 플러스 지대는 제로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임금과 이윤의 합이 무엇과 일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가가치의 합과 일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90이 될 것이겠고요.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150이니까 20이니까 13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건 부가가치의 총합이 생산 측면의 GDP라고 보신다라고 친다면 분배 측면의 GDP라는 것은 이윤과 임금을 더한 놈이다. 이자 시대까지 더하면 좋은데 얘는 안 나왔으니까 너무 간단해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뭘도 유추할 수가 있죠? 총 생산, 총 판매 수입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유추하죠? 자, 이윤, 파이는 토탈 레비뉴, 토탈 코스트죠. 토탈 코스트에는 중간재와 임금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윤이 들어가고요. 90이라는 것은 토탈 레비뉴 마이너스 30이 될 것이니까 얘가 120이라는 것도 바로 유추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유추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판매 수입 마이너스 중간재 비용이 뭐라고 그랬죠? 부가가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120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자, 수입한 원자재 이거 포함 안 된다고 그랬죠. 네, 항상 강조했죠. 그렇죠. 수입한 중간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원자재가 좀 사실 말이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이게 중간재인지 자본재인지 이딴 말이 안 나고 원자재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문제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왜냐면은 좀 꼬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를 좀 더럽게 냈어요. 좀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냈어야 되는데, 뭐 수능은 아니니까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틀린 말도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번. 각국의 GDP는 얘네들 더한 놈이 되겠죠. 250이 될 것이겠고요. 이유는 얘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분배 측면도 얘네들이 합과 일치할 겁니다. 250이 되겠죠. 그렇죠. 네, 1번은 왜 맞죠? 왜 틀렸죠? 분배 국민소득은 무엇과 일치하니까? 생산 국민소득과 일치하니까. 네. 국민소득 3연대까지 법칙이죠. 네, 그 다음에 대망 20번입니다. 20번은 되게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달러화 표시 차선정이거든요. 달러화 표시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개념 관계 때 말씀드린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달러화 표시 총액이라는 것은요, 제가 지금 뭘 갖고 있어요? 달러를 갖고 있죠. 계속 나오는 유형인데, 달러를 갖고 있다가 달러를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화 환산 수익률을 구할 필요가 없이 달러화 환산 수익률만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하면 됐죠. 가는 시세 차익 기대 상품으로 그랬는데, 가는 예금이니까 시세 차익 불가하고요. 나다는 배당 수익이라는데 나는 이자 수익, 다는 배당 수익이 틀렸죠. 1, 2번은 문제가 안 되고요. 3번 보시면은요. 잘 보세요. 자, 문제도 뭐라 그러냐면 최소 50%로 구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률 보시면은요. 5%가 나오거든요. 5%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는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나가 몇 프로죠, 이거? 8%입니다.
이거 이해돼요? 무슨 말이냐면 원금이 90만 원인데 만기 원금이 20%를 이자에 일시 지급한다 그랬으니까 90만 원에 20%니까 108만 원이 될 거거든요. 근데 얘를 얼마에 구입했죠? 1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0만 원에 구입해서 108만 원에 매도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8%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돼요. 이해되세요? 네. 8%가 될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2,000달러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절반을 몰빵해야 돼요. 몰빵이 아니라 절반은 투자해야 돼요. 1,000달러는 일로 간다 소리가 되거든요. 남은 게 얼마죠?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1,000 곱하기 1,000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 100만 원을 나에 투자할 것인지 다에 투자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게 3, 4, 5번 문제라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자, 3번을 풀기 전에 일단은 108만 원이 될 것이고요. 4번은요. 투자 금액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지금 현재 주식 X라 그랬는데 잠깐만 주식 X가 근데 이게 지금 잘 보시면 해외 주식 X인가요? 그딴 말이 안 나왔네. 네, 뭐 어쨌든 네. 달러화로 매입이 써있구나. 미안해요. 네, 달러화로 매입, 미국 주식이겠죠, 그렇죠? 네, 달러화로 매입했으니까요. 잘 보시면은 다의 투자 금액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주식 X를 달러화로 매입했으니까 미국 주식이 되겠죠, 일종의. 그렇죠? 이것도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은데 정확하게 안 나와가지고. 네, 일단 보시면은 투자 금액의 10%라고 그랬으니까요. 일단 제가 만약에 1,000달러를 매수했으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1,100달러가 되는 겁니다. 주식 가격에 변동이 없다라고 친다면. 그럼 얘는 일단 제가 1,100달러에다가 주식 가격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분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108만 원이 될 것이고요. 얘는 1,100달러가 된다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3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했다는 건데 주식 X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죠? 달러화 표시 자산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일단 여기엔 투자해야 되니까 여기에 투자할 것인지 100만 원을 아니면 여기에 투자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되는데 달러가 10%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원화는 10% 다운된 거죠.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뭘 극대화시켜야 되죠? 달러화 표시 자산을 극대화시켜야 되죠. 그러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되죠. 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원화를 투자하면은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제가 이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한다라 그랬을 때, 그렇죠? 달러의 가치는 10% 상승하죠. 원화의 가치는 얼마 하락하죠? 11분의 1 하락하죠. 이 말이 이해돼요?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제가 개념관계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공공재로 뿌리면 안 되는데, 네, 일단 보시면, x분의, 이것만 쓸게요. x분의 1은 x 플러스 1. x분의 1은 x 마이너스 1분의 1.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는 제가 개념관계 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자 개념관계 때 적어놨으니까 개념관계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 개념관계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일단은 무슨 말이냐면 자 10% 상승하고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가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는 일단 냅두고요. 나가 유리한 다가 유리한테 판단하셔야 되는데 얘는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108만 원에서 손실을 더 본 거거든요. 얼마만큼? 달러화 표시의 가격의 하락만큼. 그 11분의 1이 될 것인데 108의 11분의 1만큼을 하락시켰다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건 얘는 1,100달러가 되는데요. 얘는 108만 원이 되는데요. 환율이 변동이 없다라고 치는 게 아니라 환율이 변동했다라고 친다면 108만 원에서 달러화 표시 수익률을 환산했을 때 가격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 유리하겠죠. 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자 4번을 제가 좀 정확하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4번이 중요한데 자 잘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달러의 가치가 얼마가 되겠죠?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했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10분의 1 상승이죠. 자 그러면 얘는 원 가치가 9분의 1 하락이다 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9분의 1 하락이 될 것이니까요. 108만 원에 9분의 1이 하락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주식은 5% 상승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알파가 들어오는 건데 50만큼의 알파가 더 들어오는 거죠. 까지 되세요? 왜냐면은 주식의 가격이 5% 상승했다 그랬으니까. 근데 달러화 표시 자산을 달러화 표시 자산의 환산율로 계산하셔야 되니까 환율 상승분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까지 되세요?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1150달러가 될 것인데 나의 경우는 얼마가 되겠죠? 여기서
하락이니까 달러 가치 하락이니까 상승이 돼. 죄송합니다. 이거는 네, 잘못 적었어요. 네, 우리가 여기가 하락이 될 것이겠고 상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108에서 9분의 1이 상승한 게 달러의 환산율이잖아요. 9분의 1은 얼마죠? 108의 9분의 1은 10이니까 120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가 될 것이냐면, 나의 경우는 120만큼의 달러와 환산 수익률로 들어오고요. 여기는 115만큼이 들어온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이 말을 아마 제 강의를 안 듣고 그냥 한번 들어보신 분들 무슨 말인지 모를 건데, 제 개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원달러 변동 없고 5% 상승했다라고 하신다면 갑의 자산 총액은 쉽죠. 여러분들 가는 현재 1000달러인데 5%한 1050달러죠. 1050달러가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의 경우는 얼마예요? 투자금액 10%와 5%가 15%가 상승했죠. 1150이 될 겁니다. 더하시면 2200이 나올 거예요. 네, 5번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 하지만 중요한 건 사탐입니다. 여러분들 9월달에 잘 나오면 수능 때 잘 나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보시더라도 자만하지 마시고, 제 고난도 100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